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방송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계속 어서 오십시오. 나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출이 되고 있어 지금? 얼굴 많이 타셨네요. 네? 오랜만에. 설문동한데 얼굴 안 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탔으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많이 탔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2부에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탈당 이후 뭐 야인 생활 쭉 하시다가 민주당 입당하시고 나서 네, 방송 개수가 늘으셨죠? 늘었죠. 네, 오히려.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시고. 예. 보통 이렇게 만나면 제일 처음 하는 질문들이 뭐던가요? 아니 뭐 잘 오셨어요. 뭐 그게 제일 많고요. 어허.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계시고. 그러시군요. 예. 자, 대선 그 공식 유세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네. 오늘 12시까지 후보들이 네. 이제 유세를 할 것이고 현장을 뭐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주민 의원도 정말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고 가장 좀 뭐랄까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들 들으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생겼네. 큰일 났네. 농담이고요. 예. 그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시장 가거나 상점 가거나 예. 뭐 요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하나같이 진짜 예외 없이 서울의 강남조차도 살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확고하게 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데요. 이 3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몸소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 예. 그 민생이 힘들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제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뭐 어디 취업 상황 자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얘기들만 유독 많이 했더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닌 분들 야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도 힘들고 맞아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김용남 전 의원 그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으로도 선거를 치러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으로도 뭐 치러 보셨고 민주당 당원이 돼서도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네. 다릅니까? 좀 다르죠. 사실은 국민의힘은 과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선거는 잘 치르던 정당이었어요. 그 사실은. 맨날 나와서 반성하고 저하고 뭐 이런 거. 뭘 하더라도 선거는 하여튼 반짝 잘하는 정당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완전히 그게 망가졌죠.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 당장 작년 총선이 역대 최대 총선 그렇죠. 기준으로 참패를 했잖아요. 뭐 공천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었고 이번에 대선도 보면 공약도 별로 안 보이고 사실은 막판에 후보 교체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티가 너무 나요.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훨씬 어떤 능력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개혁신당은 뭐 당도 워낙 작습니다만 그래도 창당 초기에 합류했던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허은하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합류했던 조응천, 이원욱 그렇죠. 그 전 의원들도 사실은 이준석 캠프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이준석 후보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당장 마지막 TV 토론의 그 문제된 발언 보니까 저건 분명히 준비를 했던 발언이란 말이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나온 발언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캠프 차원에서 안 걸러졌을까?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작정도 짜갖고 나왔는데 아니 사전에 저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브레이크를 안 걸었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 동종 교배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죠. 동종 교배. 그러니까
동종 교배를 하다 보면 뭐 열성 인자가 강화돼서 그러니까 안 이준석 좋다는 후보의 거잖아요. 뭐 심지어는 팬클럽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네.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 민주당 파란색 점퍼 입고 네. 선거운동하면 뭐 혹자른 뭐 빨간 옷 입은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분도 간혹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그러니까 예, 코리아 예.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입당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선거에서도 예, 윤석열 후보가 그걸 제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H&M 본사 네. 이전 그리고 해수부의 부산 그렇죠. 이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산 해사법원 신설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약이 왜 나왔나를 그 물어보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부터 해서 최고위원들 간에 이른바 북극 항로의 예, 확대 있잖아요. 그 스타디를 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돼 있더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막 까는데. 네. 예. 그래서 북극 항로와 연결해서 하면 그 공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공약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보니까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이번 선거 정책이 안 보인다. 예, 뭐 네거티브만 난무한다. 언론에서는 그런 절대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프레임을 막 그 작동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기자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민주당 내부 경선일 때는 공약만 보인다, 정책만 보인다, 재미가 없어요 이러다가 본선 가니까 이제 사실 네거티브가 너무 저쪽이 세니까. 예. 근데 또 기자분들이 죄송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네거티브를 또 많이 써주시잖아요. 다 다루진 않죠 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 사라졌지만 저희가 언제 정책을 안 발표하거나 정책을 주장 안 하거나 그런 진짜 적이 없어요. 부지런히 발표해 왔던 굉장히 것 같아요. 발표를 자주 해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네. 거의 저는 매주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주 보고 그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뭐 유세 현장에서도 하시겠지만 미디어들한테 계속 뿌리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기사화되는 건 사실은 그만큼의 빈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예. 말씀입니다만 이게 어떤 네거티브나 어떤 그 망언 이런 건 기사 쓰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쉽잖아. 근데 사실 공약과 관련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말이죠. 이게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무슨 우리나라의 사실 유일한 대형 해운사인 H&M 본사 이전이라든지 해수부, 해사법원의 신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떨어지면 그거 기사 쓰기 어렵죠. 그 뭐 단독으로 뜯어 뭐 해수부 옮긴댄다, H&M 본사 옮긴댄다 뜯어서 보면 그게 다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는 거랑 크게 본다면 네. 연결 다 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도 예. 물류라는 게 또 그런 것이니까. 예. 뭐 김영남 전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방송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는 걸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최욱이 그렇게 좋은 진행자는 또 아닌 거야. 농담이고요. 제가 전해줄게요. 아니 뭐 저는 100% 욕할 겁니다. 그 박주민 의원은 그 대구에서의 네. 그 빨간색 뚜껑 없는 그 외제차 네. 이슈가 외제차? 있었고 예. 예. 어제 보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도 강서에서 유세 중에 또 폭행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시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현장을 다니면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다닐 때 꽤나 겪었던 일이죠. 꽤나 겪었던 일이고 사실 이제 이번 대선 들어가기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뿐만 아니라 좀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보고 예.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든지 상처를 줘도 괜찮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는 상태에서 대선이 시작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출정식이죠. 서울에서 출정 유세 제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후보가 방탄 조끼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는 이 대선인데 예. 후보가 방탄 조끼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 예. 자체가 비극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보였던 그 격한 대립의 정치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장면도 있었는데요. 시작 전부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고양돼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나 이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도 종종 거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자주 겪으신다는 거예요. 자주 겪으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 그래도 선거철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좀 있는 의원들이 와주시고 후보가 직접 오거나 이러면 그 힘 받아서 또 하는 거고 그런 시간들을 이분들은 한 해 두 해 겪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뭐랄까 잔혹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츠 타고 왔던 그 젊은 남성, 네. 뭐 거기서 뭐 공안 부르지 말고 경찰 불러라 이런 얘기했던 그 남성이 그 상대, 그러니까 민주당 그 운동원들이겠죠. 그들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는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정을 제가 1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 3번 정도 유세 차량을 맴돌면서 빵빵거려서 계속 유세를 방해했고 마지막 3번째는 아예 유세 차량 앞에 옆에 차를 대놓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저희가 본 거죠. 창문을 예. 내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이쪽에서 예, 찍은 예, 영상은 예, 보였으니까 제가 요쪽에서 의원님 뭐 직접 눈이 마주치고 여기 창문을 내려서 계속 째려보면서 계속 크락션을 불러요. 어. 그러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예. 차를 세운 상태에서 크락션을 계속 울리니까 저희 운동원 입장에서는 유세 방해되고 저도 계속 방해된다고 그렇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니까 그때 가서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시거나 내리시거나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운동원들이 주위에 있고 심지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엑셀을 밟아버리는 속도를 거예요. 냈다. 이건 죽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고 이건 범죄다. 범죄예요.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건 범죄다라는 걸 알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입건됐다가 현장에서는 안 잡혔고 현장에서는 저녁에 체포했다. 저녁에 체포해서 또 조사를 풀려났잖아요. 마쳤고 다시 풀려났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범죄 현장에서 실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됐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구속 안 시키겠다 이렇게 예. 지휘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선 내일 끝나니까 좀 잘 살펴볼 거고 행안위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뭐랄까요, 정치와 관련해서 훨씬 거칠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렇죠. 일어났던 폭동 사태인데 지난 주말에 제가 오후에 광화문 쪽을 이렇게 가 보니까 이른바 정광훈 측 집회에서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벌써 부정선거로 단정짓고 선거 결과가 빠르면 내일 밤늦게 자정 전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부인하려는 부정하려는 이른바 빌드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사실은 그 이번에 뭐 신촌에 있었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기표소 밖으로 나간 거 그리고 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서 투표했다는 거 사실은 어떤 사고잖아요. 예? 단편적인 사고인데 그런 걸 침소봉대해 갖고 그냥 부정선거로 몰아붙이고 거기서 또 스토리텔링을 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선거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뭐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그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이걸 끊지를 않는 거예요. 끊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광장에서의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 사실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짓고 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여태까지 그냥 토요일 일요일 거의 그 사람들이 광화문 그 앞 전세 낸 도로를 거죠. 예. 마치 이제 우리 표현대로 전세 내는 것처럼 사용하게 해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회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에게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고통이더라고요. 그럼요. 과거에 트럼프가 스탑 더 스틸이라는 캠페인을 네. 했거든요. 대선에 지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캠페인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지지층을 결집시켜 놓고 그렇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어허. 그런 프레임을 걸고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정광훈 일파라든지 많은 극우 세력들은 선거가 지더라도 지지층이 결집된 상태에서 뭔가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경제 활동을 경제 하고. 활동하고. 예. 그러려면은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할 건데 제가 충격적인 게 오늘 아침 제가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 뵀어요. 노인복지관을 좀 다니시면서 네. 다니시는 분들인데 노인복지관 내에서도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분들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는데 요즘은 지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예. 이게 광범위하게 좀 그런 담론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논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논리 없이 막 설파를 하는데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돼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앞뒤를 다 들어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분이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일반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걸 누가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왜 중거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점점 극단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두 분이서 동시에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어제부터 그제부터 나온 뉴스 이 리팍스쿨 얘기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조작이라는 것이 저는 뭐 계속 이게 방송하고 뉴스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발단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비슷한 건가 했더니 여기는 진화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이 뉴스 접하시고는. 일단은 그런 댓글 부대에 나랏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예. 제일 중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리박스쿨의 이면에는 이른바 애국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애총이라는 애총, 또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애총이라는 단체는 사실은 오래됐죠. 예. 그 사람들은 활동한 지 오래됐어요. 거기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범 총장도 그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실제 이 사람은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던 사람이죠. 아니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저도 잘 알아요, 사실은. 잘 아시고. 네. 예. 근데 이제 말씀대로 진화한 게 이게 어떤 무슨 회비를 걷어서 아니면 어떤 독지가의 뭐 스폰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예산이 쓰인 거 아니냐. 이 활동에. 그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게 예산이 흘러들어간 거 예산을 전용 내지는 악용해서 그 활동에 썼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진상 규명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진상 규명이라는 것도 완전히 다 밝힐 수 있을까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밝혀지는 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랑 연결이 되는 이 지점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건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는 게 윤석열의 공약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교육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자신들이 들어갈 공간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이 난망하고 늘봄학교 강사 뭐 이런 것들을 자격증으로 유인하고 이게 진화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범죄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진짜 더 무서운 건 예.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을 그것도 대상으로 그렇지. 뭔가 사상적 편향성을 주입하려고 했던 시도라는 측면도 저는 그게 제일 그쵸,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길게 보자면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일제시대 문화통치라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그때 때리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인 것처럼 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역사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는 너무 충격인데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리박스쿨과 지금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들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누구의 비행이거나 몇몇 집단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앞서도 제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인들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무슨 이렇게 단체들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정훈 의원실에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기자회견 앞으로 기자회견 할 때마다 진짜 그런 단체인지 다 확인을 해보고 신원조회하고 해야 될 거 아니 이제는. 당한 거죠. 가짜 기자회견에 가짜 뉴스에 가짜 댓글에 가짜 선생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은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면 표심에 영향이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면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진화해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대세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단은 댓글 달고 좋아요 그렇죠. 누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네. 댓글들을 보니까 이 글 내용이 정말 옳은 내용이네. 그게 쫙 빨려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영향 엄청나게 많이 미치는 거죠. 영향 미치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정치인이라면 이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불법적인 거 말고 어떤 자발적인 정치인의 팬클럽이 결성이 돼서 거기에 모인 분들이 뭐 각자 집 아니면 사무실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댓글로 응원을 해준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정치인이 그런 자기 응원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다 더 큰 선거에 출마하려는 힘을 그런 데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건 뭐 자연스럽고 또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조작되고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조직화되고 거기에 비용이 어디선가는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국가 예산을 전용 내지는 악용해서 비용을 대는 거다. 이건 완전 범죄인 거죠. 조직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제대로 밝혀질까? 밝혀지면 제대로 처벌은 이루어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매체에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뭐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의 문자나 이런 거에 사과 문자 이런 거에 댓글팀 이런 언급이 나와요. 언급이 있죠. 예, 한동훈 댓글팀으로 대표도 뭐 그 얘기를 공격하게 했었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댓글팀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되고 운영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제 뉴스타파도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고 또 한겨레 등 대부분의 매체들도 이제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재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걸 고발 처리했으니까 경찰의 수사의 영역으로 지금 간 거고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 나오면서 아까 뭐 애총 얘기도 하셨지만 다 옛날에 이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던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단절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형사처벌로는 단절의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치료 가야 되나요? 그렇죠. 결국엔 그거예요. 참나.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큰 일이 대선 막판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이건 대선 끝나고 나서라도 계속 봐야 될 뉴스로 보입니다. 뭐 이게 저희가 시간이 항상 짧아가지고 뭐 얘기하려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김영남 의원 오셨으니까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짧게 해보자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방송에서 뵙기로는 마지막까지도 가능성은 요만큼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요. 네, 저는 뭐 계속 주파나를 튕기겠죠. 그 오늘 밤까지도? 그렇죠. 사실은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새벽 5시 50분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투표 날
본투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예.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최종 득표율이 5% 남짓이다. 그러면 최종 성적표를 안 받고 단일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죠. 아예 성적표를 안 받게끔. 그렇죠. 성적표를 안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죠. 안 받고는 자기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뭐 10%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단일화 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고 2028년 총선은 무조건 그때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합쳐야 돼요. 예. 국민의힘하고는 합치는데 대선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단일화 같은 정치적인 큰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서로 효율적으로 양쪽이 다 돌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쓴 비용은 어떻게 보존해주고 뭐 이게 착착 돌아갈 때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당이 일단 어수선해. 이거를 맡아서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져 줄 사람이 안 보여요. 주체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돼 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 밑에서는 항상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이게까지가 나왔던 것이 할 듯 말 듯한 태도는 적어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득표율을 조금 본인한테 유리하게 계산하고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 박주민 의원께는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 특검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들 5일날 본회의 소집하고 바로 진행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내란 수사라든지 그 이후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니면 지금의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뭐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랑도 전화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지만 여쭤볼 수 있겠는데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뚜렷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사라는 수단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내란이라든지 또는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규명돼야 될 진상이 있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히 좀 진상을 드러내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상대가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항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은 할 텐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또는 수사상에서 드러나는 혐의나 증거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잘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특수 검찰처럼 막 되는 사건이든 안 되는 사건이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수사는 아닐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엔 수사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밤 이후에 그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의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비춰졌냐? 아니 누가 봐도 가장 간단한 수사인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몇 년을 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국민, 특별히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저걸 갖고 몇 년을 끌어서 뭐 띄엄띄엄 압수수색하고 끝까지
뭐 한참 후에 소환하고 그럼 망신 주기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신속성도 중요합니다. 예.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다 네. 끝내야 돼요. 전직 검사 김용남 전 검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재명 후보를 저 매일매일 뵙나요?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막 따로따로 막 움직이니까 못 보잖아요. 예,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 대화를 해보신 적이 언제? 지난주 정도. 그 오늘 제가 인터뷰할 건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질문하고 가세요. 제가 좀 이따 물어봐 드릴게요. 뭐가 질문지가 아직 덜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게 물론 아주 옳은 방향이고 꼭 해야 됩니다만 네. 사실은 그거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하고 싸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재벌들이 제일 싫어할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뭘 물어볼까요? 이게 재벌들이랑 싸울 준비 아시겠습니다만 되셨냐고? 이게 그 재벌이 결국엔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레거시 언론하고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죠.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 계신지 자, 꼭 좀 김용남 물어봐 의원의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싸우실 겁니까? 자, 오늘 뉴스다이브 2부에 함께해 주신 사실 뉴스다이브 프로그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분 다 뉴스다이브 출연은 이제 첫 출연이신데 계속 나와 주십시오. 재밌네요. 예, 제가 저 매불쇼가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빨아먹어요. 이 시간대인가요? 예,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점점 방송 시간을 늘려요. 아직도 안 끝냈어요. 아직 안 예. 끝났어요? 아무튼 뭐 매불쇼라든지 뭐 다른 매체들도 많이 나가시겠지만 여기도 좀 와서 시간 좀 보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